오늘 시장 다행히 좀 반등이 나오고요. 코스닥 쪽으로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충격이 컸는데요. 코스피는 1.8% 정도까지 반등 강도를 높여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올라도 고민, 떨어져도 걱정, 전략이 계속 필요한 게 시장 투자자들이죠. 오늘 시장 흐름은 상상인증권 이종원 부장님 모시고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 또 여러 가지 이슈를 몰고 오셨습니다. 저희 주제부터 좀 보고 얘기할게요. 네, 시장 자체가 1월에 너무 정말 미끄러지는 상황이어서요. 어제 눈 오고 오늘 아침에 상당히 길이 미끄럽던데 이런 어려움 증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또 살만한 주식은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은 좋은 좀 시장과 차별화된 자료를 내셨고 기업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시장 얘기를 안 볼 수가 없어서요.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시장이 먼저 좀 반영해서 땡겼었다 그거잖아요. 미국이나 또 우리가 더 하락하는 이유들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 시장 한꺼번에 좀 묶어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작년 말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팽배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이제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연초부터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연방준비제도 패드 매파 인사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패드 이사님인데 이분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가 되면 굉장히 좀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은 좀 과거처럼 빠르게 움직이거나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약간 기존에 그런 좀 긍정적인 어떤 비둘기파적인 어조에서 조금 더 이제 매파적인 어떤 기조를 좀 드러냈거든요. 원로 발언 이번 주에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작용이 좀 시장에 미쳤던 것 같고 그리고 북한이 또 군사 도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환 시장 변수, 그다음에 수급 불안, 또 실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정적인 어떤 요인들이 화불 단행이라고 한꺼번에 악재가 그죠? 맞습니다. 몰려와요. 그래서 모두가 좋다고 할 때 사실은 조심해야 되거든요. 모두가 안 좋다고 할 때 공포감이 밀려올 때 기회 요인이 생길 수도 있는 거여서 알긴 안 해도 잘 안 돼서 그렇죠. 지나고 나고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향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지금 시장에 팽배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속도하고 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횟수를 4번에서 최대 6번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랑 국내 시장이 조금 다르게 움직일 여지도 있다. 그거는 미국 기업들은 작년 중순부터 해서 작년 2분기부터 해서 어떤 견조한 어떤 성과 수익 전망이 좀 가능할 걸로 예측이 되면서 작년 말부터 좀 선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누렸거든요. 증시에서. 근데 미국도 역시 실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서학 게임들의 원픽으로 꼽히는 테슬라 있잖아요. 테슬라가 연초에 한 10% 가까이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테슬라의 수익성이 조금 악화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수익성 바닥을 좀 확인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여론이 나오는 것 같고 미국은 근데 다만 이제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좀 향상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건설, 산업재, 그다음에 경기 소비재에서도 좀 좋은 실적을 나타낼 걸로 예상이 돼서 매크로만 받쳐준다면 실적 이슈에 기반한 상승 추세는 좀 계속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작년 3분기를 보면은 국내 주식시장의 예상순이익이 좀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의 주가 수익률 퍼 밸류가 그 당시 기준 한 17배 정도 됐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과거 2200선에 머물렀을 때 코스피 퍼 밸류가 한 10배 정도 됐어요. 근데 코스피 지수가 10포인트 당시에 상승을 했을 때 퍼는 6배 정도밖에 안 높아졌고 6배 정도 높아졌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주당 순이익이 전체적으로 좀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장사의 주당 순이익이 내리고 변동성이 많이 존재하는 장이었다. 작년 3분기, 4분기 그 기조가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국내 시장의 최대 변수는 이제 상반기에 코스피 상장사의 순이익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면 여전히 좀 감소하는 추세로 나가느냐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국내 증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그 말씀은 결국은 올라갈 때 막 흥분해서 사는 것보다는 싸게 사 모으는 전략이
좋다. 예, 그래서 모두가 좋다고 할 때 항상 의심하고 더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작년에 안 좋았는데 올해는 실적이나 펀더멘탈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개별 종목주 위주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이 껴있는 그 해에는 사실 1분기에는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좀 급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변동성이 심해서 1분기가 지나고 나서 그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한 매매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방향성을 좀 타진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주식시장 전망을 할 때도 우리 상상인증권이나 이종원 부장님의 시각인지 사실 제가 체크는 못했습니다만 대체로 사실은 큰 흐름의 그 횡보장세 박스권을 얘기했거든요. 우린 맨날 박스권이냐? 근데 그게 하단에 사고 상단에 파는 나름의 또 전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해요. 그럼 뭐 한 2200에서 2700까지 그죠? 그런 전략에서 보면 뭐 기회들이 오고 있다는 거고요. 자, 시장 전략보다는 이제 주로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시각으로 종목을 발굴해 내는 게 이제 이종원 부장님 팀에서 하시는 일이어서 자료를 뭐 월간 맨투맨이라고 사실 애널리스트들도 자료 전쟁입니다. 서로 어떤 시장에 관심을 끌 수 있는 최근의 시장 특징은 금요일 되면 그 다음 주 전망을 미리 내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맨투맨이나 월간 자료를 내면서 아주 한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여러 뭐 잡지처럼 그래픽 디자인하고 뭐 MBTI 리포트 내고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셨는데 총괄 기획자로서 이 부장님이 그 의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좀 자랑을 좀 드리자면 저희 월간 맨투맨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시중에서 출간되는 이제 뭐 잡지, 매거진 비슷한 느낌인데 일단은 전 세계 최초로 또 국내 최초로 애널리스트가 주관해서 발행하는 경제 매거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발행하신 네네. 아직 시중에는 이제 배포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온라인 상에서 비매품이죠? 예, 홈페이지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책 같은 건 소개하고 싶어도 이렇게 소개하면 이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이건 이제 회사에서 내는 이제 비매품 자료시니까. 예, 비매품 자료인데 뭐 금융권 종사자분들 또 상장사 또 IR 관계자분들이 이제 많이 요청을 해주셔서 이제 저희가 창간호 그리고 작년 말에 낸 이 맨투맨 월간 매거진이 한 300부씩 각각 이제 발행을 했는데 그게 다 이제 지금 솔드아웃이 됐습니다. 예,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계속해서 좀 배포를 할 생각이고요. 나중에는 시중에서 좀 보실 수 있도록 좀 그런 기획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식 시장의 불신도 팽배를 한데 시장 참여자분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제도권 금융 사에 대한 불신도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기관 투자자들에겐 친숙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겐 거리감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애널리스트의 스탠스가 지나치게 이제 법인 고객, 기관 투자자에게 편중돼 있다, 매몰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발간되는 보고서 자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너무 현학적으로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쉽게 접근하기 쉽지 않은데 저희는 이제 기존의 현학적이고 딱딱한 기존 보고서를 좀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다가가기 쉽게 좀 바꿔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럴 때 뭐 MBTI 리포트. 그래서 저는 MBTI를 사실은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인간이란 캐릭터는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있고 굉장히 섬세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16가지 유형으로 재단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기업의 어떤 특성이나 유형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용이하게 좀 차용해서 쓰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업의 어떤 그 성장 동력이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에 따라서 I, 인터널 또 E, 익스터널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요새는 뭐 T야? 뭐 이런 게 또 유행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도가 낮은 기업은 트랭컬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가 높으면 포커스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얘기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부장님. 왜냐하면 이제 요즘 법인 하시는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리포트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세요. 열심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다 아실 거고 유료로 내고 보시는 분도 많은데 뭐 그죠? 이 차별화된 자료란 걸 좀 보시면서 평가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뭐 오늘 시간은 뭐 이거를 설명하는 게 메인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기업 분석하신 것들을 시간 되는 한도에서 인사이트 좀 주시고 또 이제 다음번에 또 이런 게 발간하시면 나와서 또 기업 얘기해 주시고 여기 기업들이 쭉 분석하신 게 있는데 이제 월간 자료입니다. 그죠? 이제 오늘 분석해서 내일 맞추는 건 아니고 월간 자료를 내신 거기 때문에 호흡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로봇 관련주 관심이 많은데 로봇 관련주 가운데 에브리봇을 다루셨네요. 이 회사는 뭐 아시다시피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업체예요. 그래서 뭐 스마트 매핑 기술, 그다음에 뭐
자동차 ADS 기술을 좀 응용한 기술들, 네. 이런 기술들을 녹여서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업체고, 사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 소비 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로봇 청소기 카테고리에서 이제 그 하이엔드 제품군들이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싱글족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신혼 가구의 구매, 여기에 몰리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실체와 좀 성장 모멘텀에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로봇 관련된 테마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로봇 청소기 업체들이 이제 서빙 로봇을 출시를 하고 2025년까지 서빙 로봇을 또 고도화할 계획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청소 로봇을 출시할 계획들을 갖고 있어서 국내 서빙 로봇 보급 대수가 2021년도에 3,000대 정도였고요. 작년에는 5,000대, 올해는 한 1만 대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서빙 로봇 시장 규모 역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식 업체의 인건비 부담, 그다음에 비대면 문화의 확산, 그리고 기술 발달로 이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기 때문에 네. 이게 CAGR로 봤을 때 연평균 한 40% 이상 증가하는 시장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무늬만 거창한 실적 없는 이제 로봇 관련주보다는 좀 새로운 카테고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서 이제 법인 통장의 관련 수익이 굉장히 이제 많이 꽂힐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브리봇은 오늘도 14%가 상승하고 있네요. 3일 동안 불을 뿜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추천 정보로 내신 게 아니고 기업을 보자는 입장에서 월간자를 이미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봇 관심 많은데 주가를 보고 가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기업을 보고 분석을 해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에브리봇을 말씀하셔서 조금 더 보겠고요. 테슬라는 시간 되면 뒤쪽에 좀 여쭐게요. 국내 기업부터 보고 AS텍이라는 기업도 다루셨는데, 이 기업은 조금 생소합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가 보죠? 네, 작년 11월 말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IPO 시장에 핫 데뷔한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좀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합니다. 그 유기 자외선 차단제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IT 소재군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2005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원래는 설립 초기에는 그 의약품 원료 분야에서 이제 축적된 어떤 원료 합성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제 자외선 차단 원료 시장으로 진출을 했고요. 지금 화장품 카테고리 시장을 보면은 뭐 스킨케어라든가 메이크업, 뭐 제품 분류와 상관없이 이제 자외선 차단 기능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카테고리의 성장률이 자외선 차단 화장품 원료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IT 소재라고 잘못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화장품의 원료로. 화장품 소재입니다. 자외선이란 게 우리 이제 선블락 이런 거 얘기하는 거군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카테고리의 성장률이 전체 화장품 시장 전체의 성장을 이끌어 간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 회사는 이제 3개년 CAGR이 매출 성장이 90%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탑티어 업체들을 고객사로 둬서 사실은 상장 전부터 성장 모멘텀이 크게 부각이 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안전성, 뭐 수익성, 그다음에 글로벌 확장성을 두루두루 겸비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워낙 실적도 좋고 성장률이 담보가 된 업체였기 때문에 데뷔 전부터 시장에 대기 수급이 많이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수익률을 단기간 취하고서 이제 치고 빠지는 그런 기관들이 많았고, 공모가에서 지금 쫙 밀려 있네요. 그래서 작년 IPO 시장이 아시다시피 너무 핫했잖아요. 그리고 수급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 상장될 때 고점에서 좀 집중적인 매도를 하는 그런 형국이 나타났거든요. 이익을 얻은 다음에 좀 매수세가 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셨던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점에 몰리는 현상도 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텐데요. 회사의 성장성이나 이제 펀더멘탈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증시에 만연한 일종의 한탕주의가 좀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쨌든 안정적인 공급 채널을 확보를 했고 뛰어난 R&D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수급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분기별 실적 성장 추이를 따라서 주가는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주들은 이럴 때 사야 되는 거예요. IPO 할 때 사실은 주식을 원하는 만큼 못 받잖아요, 또. 그죠? 높은 몇천 대 1 경쟁률에 한 주, 두 주 받아봐야, 잘했다고 해봐야 사실은 닭 한 마리 값 나오고 좋아하는 건데요. 이렇게 기대감이 쭉 빠졌을 때, 다만 이제 물량 나올 거, 오버행 이런 건 체크해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AS텍 주목해 볼 만하네요. 그다음에 또 K카는 중고차 쪽인데, 여기도 이제 IPO하고 그럴 때 별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주가는, 그죠? 맞습니다.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사실 실적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노사 간에 좀 합의를 이제 타진하는 과정에서도 좀 부정적인 어떤 잡음이
좀 나왔었죠. 올해도 사실은 아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작년에 중고차 시장이 아주 안 좋았는데 사실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신차 프로모션에 좀 외면받는 그런 기조가 형성이 됐는데 다만 올해는 이제 매크로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 그리고 기저의 효과가 좀 부각이 된다면 어떤 기업 본질의 경쟁력이 좀 재평가될 수는 있겠다. 고금리 여파로 역대급 한파를 작년에 맞았었죠. 그리고 완성차 업체의 판촉 경쟁도 중고차 시세에 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주요 완성차 브랜드사들이 하반기 판매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신차 할인에 나섰거든요. 사실 중고차 시세 산정의 기준점은 이제 신차 실구매가거든요. 근데 이 신차 실구매가가 낮아지면서 좀 사용 시간 또 주행 거리가 짧은 신차급 중고차의 시세도 같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봄이 되게 중요해요. 올해 봄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봄에 중고차가 많이 팔리거든요. 작년의 경우에는 중고차 거래가 활발했어야 되는 봄철에도 사실은 좋은 시세를 받지 못했고 물량이 많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 위축에 따라서 시세 하락폭이 커지면서 성수기 효과를 누리지 못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 좀 노사의 어떤 합의가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좀 마무리가 잘 되고 또 인단 능력의 어떤 그 개선 작업이 진행이 된다면 하반기에는 분기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를 만약에 타진해 본다면 2분기 실적 개선세를 좀 체크업 해보고 실적 리바운딩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팀에서 같이 작업을 하시니까 팀원들이 쭉 이런 이 우량한 관심 가질 만한 기업들을 발굴해 내신 것 같고요. 이정원 부장님이 또 고르신 종목은 쌈지엔터. 네. 또 시장에서 SAMG엔터. 네, 우리 쌈지엔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SAMG엔터. 저게 정확히 발음이 안 돼요, 그죠? 네네네. SAMG. 관심이 많은 기업인데요. 짧게만 좀 코멘트 한 1분 정도 포인트 잡아주시겠습니까? 이 회사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많이 유명한 회사예요. 맞아요.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제 등골핑, 파산핑으로 통하고 있는데 캐치 티니핑이라는 캐릭터 라이센스를 보유한 업체고요. 연간 이제 글로벌 키즈 팬덤이 계속해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해외 사업 매출 비중도 굉장히 높은데 특히 아시아권의 그 점유율을 차지하는 부분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선방을 하고 있고 또 일본 그 애니메이션 시장이 한 25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일본에서 글로벌 콘텐츠 회사와 더불어서 다양한 협의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티니핑 월드가 판교에서 이제 작년 말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도시형 테마 공간이 이제 들어섰고요. 이게 이제 패밀리 플랫폼으로서 어떤 작용을 할지 좀 귀추가 주목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뚜렷한 성장 모멘텀 그리고 실적 개선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정원 부장님이 그런 시장에서 좀 가려져 있는 이런 중소형주 발굴에 대가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얘기한 거는 팀원들이랑 같이 새로운 작업들을 쫙 하셨고 SAMG, 쌈지엔터 딱 보니까 이정원 부장님이 딱 고르셨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납니다. 예.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아까 그 테슬라도 사실 많이 빠져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쯤 사도 되나 관심이 있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낸 자료를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상인증권 이정원 부장님 오늘 함께 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